산부인과 의사십니다. 이민아 원장님 모셨고요. 전 세계적으로 매독이 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 매독 환자 많은가요? 검사를 해서 있으면 치료를 하고 만나면 끝나는데 문제는 그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혼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찾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뭔가요? 뭐 성병, 생리, 뭐 또 자궁 경부 이용증도 많죠. 주로 미혼 여성들은 가장 많은 게 그리고 이게 자궁 안으로 또 타고 들어가서 골반염까지 일으키고 나중에 네. 불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여성이 훨씬 더 피해가 많아요. 다시는 오지 않게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늘 저 혼자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를 도와주실 그리고 정말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실 선생님 모셨는데요. 산부인과 의사십니다. 이민아 원장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에서 닥터 예스팀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민아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참 많기도 하지만 주로 여성의 성문제, 피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왔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굉장히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거에 대해서 자존감을 올려보자. 그래서 저희 병원 이름이 Yes Self Esteem. 그러니까 자존감을 긍정적으로 올리자. 이런 내용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 유튜브도 잠깐 소개하실래요? 제 유튜브는 주로 그 여성들에게 성적인 지식이 이렇게 성인도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남성분들에게 되게 인기가 좋아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고 공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도 쓰셨어요. 이 책은 제가 보니까 2019년에 내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책 정말 좋아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이 책이 너무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그 산부인과 전문의가 쓴 딸을 위한 내 몸 안내서예요. 그래서 참 예쁘다 내 몸인데 선생님이 그 여성의학을 하시면서 여성에 대한 그 어떤 사랑, 이해, 관심 이런 것들이 정말 다정하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집에 좀 가지고 계시면 딸이 있으시면 특히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오래도록 도움이 되실 그런 책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쓸 때 네. 정말 여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네. 대부분 사실은 엄마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엄마가 네. 또 딸을 키우고 네. 그 딸이 커서 또 엄마가 되고 맞아요. 그게 계속 대물림이 네. 되기 때문에 보통 여성들이 그 여성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시대에 저희들이 맞아요. 살아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데 특히 여성으로서의 자존감, 성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네. 뭔가 여성은 감춰야 되고 이게 부끄럽고 맞아요. 뭔가 더럽고 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남자들 이제 성기를 가리키면 네. 저도 수업 시간에 성기를 많이 가리키는데 남자들은 자기 성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자기 성기를 봤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걱정했던 네. 거예요. 그 자존감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여기는 뭐 자랑스럽고 이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보면은 돌 사진도 남자들은 막 빡 내놓고 찍는데 여자들은 어때요? 단 한 사람도 내놓고 찍은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의 성기는 뭔가 감춰야 되고 어두운 그런 네거티브한 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우리는 2030 미혼들에 대한 얘기부터 그 나이 든 여자까지 얘기 다 할 거니까요. 다 가족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의 얘기, 내 딸의 얘기를 직접 들으셔도 좋고 또 혹은 부인이나 딸한테 권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아 원장님은 워낙 말씀 잘하시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요즘 미혼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찾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뭔가요? 뭐 성병, 생리, 뭐 또 자궁 경부 이용증도 많죠. 주로 미혼 여성들은 가장 많은 게 질염이고요. 네. 그다음에 생리불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아요. 질염 중에는 우리 자체의 면역이 떨어져서 누구나 감기처럼 오는 질염도 있고 주로 이제 성관계를 하면서 오는 염증 두 가지로 주로 나뉘어지는데 네. 둘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성의 자존감하고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병명을 쭉 찾아보니까
곰팡이균 질염, 뭐 캔디다 질염이라고 하는 그 질염이 네. 우리 병원 1위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캔디다 질염으로 오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오랫동안 관찰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도 여성의 자존감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통은 이래요. 우리 몸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뭐 눈도 어디도 정상적인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피부에도 다 면역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너무 많이 씻으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가렵고 네, 건조해지고. 따갑고 건조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외음부에도 정상적인 좋은 균들이 있어요. 네. 그게 질 안과 겉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면역이 좋으니까. 네. 뭐 아무리 나쁜 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낮은 자존감 그것 때문에 뭔가 여기를 자꾸 씻어야만 될 것 같고 더러운 것 같고 이 생각 때문에 맞아요. 너무 많은 세정. 그 씻고 나면 정상균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일단 성기가 더럽다고 생각을 자꾸 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바로 그런 것 문제라는 같아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진료를 하러 오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사람의 얼굴 보면 어머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으시죠? 네. 또 사실이니까 네. 우리가 다 독특한 얼굴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음부도 딱 보면 제가 음. 딱 이렇게 안심을 하면서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우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런 이렇게 얘기 얘기를 들으면. 하고 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정말 좋은 균들이 많다. 우리 면역을 좀 믿어주자. 그러니까 얘 너무 씻어내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근데 어떤 세정제는 좀 보습 작용이 많이 들어가서 또 그 괜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럼요. 그걸 쓰면 좀 내가 좀 나를 좀 대우하는 느낌이 좀 맞아요. 들어서 괜찮은데 저도 그 질문 많이 받거든요. 학생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씻으면 되느냐. 저도 그러면 환자들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뭐 매일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야. 너의 성기 너무 깨끗하고 그러니까 너의 면역을 믿어주고 그래도 우리 입에도 침이 있고 몸에도 땀이 있는 것처럼 샤워할 때 그러니까 샤워할 때 지나가는 물 정도로 딱 한 번만 해. 아. 한 번 이하로 하자. 아.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렇구나. 2번도 좀 많다. 아. 그러면은 막 분비물 같은 게 나오고 묻으면 어떡해요? 옷을 갈아입으면 되지. 아. 그렇죠? 내 몸에 있는 면역을 없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존중해주자. 우리 자신을 좀 믿어주자. 그러면 앞으로 이 질염이 없을 거야. 나는 다시는 이 질염으로 오지 않게 하고 싶어. 딱 정기검진 때만 오라고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 모양도 사람의 얼굴마다 되게 다르듯이 다른데 네. 내가 보기엔 굉장히 정상이야. 네. 라고 제가 한번 멘트를 해주면 이 사람 네. 평생 동안 편해요. 아니 근데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정상이라고 말해주는 거 예쁘다고 말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친구는 이제 그냥 검진하러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보고 나가셨는데 수간호사님이 탁 들어오시더니 근데 소음순 너무 길지 않아요? 혹은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 맞아요. 거죠. 이거 전문가가 한 얘기니까. 첫 의료인이 됐을 때 그 멘트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내가 보기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비대칭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도 저는 딱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가 살짝 비대칭이긴 한데 불편한 건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요? 그럼 오케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대칭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잖아요.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걱정이 너무 많으면 사실 이것도 그 한 남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아니 그렇게 뭐 소음순이 길어갖고 좀 크고 그래갖고 청바지에 껴서 아플 정도만 아니면 괜찮지 않냐 이러면서 남자들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그렇게 끼고 불편하고 이런 게 여자들은 더 턱도 없이 적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시라. 나는 정상이다. 나는 다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리불순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생리불순은 제가 볼 때는 그 여성들이 이제 사회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고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환경 호르몬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죠. 네네. 우리가 뭐 먹고 있는 거, 숨 쉬고 있는 거 자체가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리를 한다는 거는 사실 난소에서 배란을 한 결과 임신이 아니면 나오는 게 생리죠. 네, 네. 그게 규칙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난소나 자궁은 수동적인 기관이에요. 얘네들이 스스로 일하지 못하고 우리의 그 눈과 눈 사이에 뒤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네, 기관에서 벌써 호르몬이 나와요. 다 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떡해요?
배란을 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느라. 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럼 배란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생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렇게 하면서 생리불순이 가장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시험 볼 때 네. 혹은 왜 맞아요. 이사 때문에 막 걱정할 맞아요, 때 맞아요. 이렇게 왜 스트레스를 심신으로 받으면 그러면 생리가 늦어지잖아요. 늦어지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요즘에는 너무 많아져서 네. 그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호르몬 자체가 사실은 여자의 몸에 들어오면 마치 진짜 호르몬처럼 그쵸. 하기 때문에 그게 환경 네. 호르몬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남자들에게는 전립선 네. 네, 영향을 주지만 여자들에게는 주로 유방과 자궁, 난소에 난소. 영향을 그쵸. 줘요. 바로 네. 흡수되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 호르몬을 섭취하는 거, 그다음에 뭐 공기로 네. 들어오는 거, 네. 뭐 어떤 케미컬로 들어온 네. 것들을 좀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해요. 성 건강 지키는 얘기하면서 환경 호르몬 좀 줄이려면 인스턴트 음식 좀 덜 먹고, 그렇죠. 그리고 전자레인지 같은 거 좀 덜 사용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든 거 좀 덜 먹고, 네. 그리고 페트병에 든 거 좀 덜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커피를 이렇게 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너무 조금, 일상에 들어와 있어서 생각을 조금씩만 줄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텀블러 들고 다니고 네. 이렇게 머그컵 이용하고 네. 그러면서 하여튼 가능하면 그러지 않아도 환경 호르몬은 맞아요. 많으니 좀 네네. 줄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요즘 네. 그 젊은 친구들이 자궁경부 이형증도 좀 많이 맞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자궁경부 이형증이라는 건 사실은 자궁암으로 가기 전 단계를 우리가 자궁경부 이형증 이상하게 네. 변했네. 네. 그리고 더 변했네. 더 네. 변했네 해서 이제 암으로 가는데 네네. 평균은 이 변에서 암으로 갈 때까지가 평균이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최근에는 성관계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네. 10대 후반, 뭐 10대 중후반에도 성관계를 시작하면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다는 아니지만 HPV 바이러스 많이 노출하게 네, 되는데 네. 문제는 이래요. 20대가 넘어서 성인이 되면 살이 면역력을 좀 단단해지면서 갖죠. 훨씬 더 이렇게 네. 면역이 생기고 네. 또 백신도 맞고 하면 훨씬 나은데 전혀 무방비. 음. 아직 나도 살이 약해. 음. 백신도 안 맞았어. 근데 원인이 들어와. 음. 엄청나게 빨리 진행을 해요. 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네. 만 19세부터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자궁 경부암 검진을 해주거든요. 그것만 놓치지 않아도 네. 이 자궁 경부 이형증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방 백신 맞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무료로 놔주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는 네. 나라에서 무료로 놔주는데 딱 6개월 간격으로 2번만 맞으면 돼요. 네. 그런데 그걸 놓쳤어. 네. 나는 뭐 백신이 싫어.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 맞을 때는 네. 3번이나 맞아야 그쵸. 되고 비싸고. 가격도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쵸. 3번 다 맞으면 거의 한 6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국가 검진에서 해줄 때 네. 그때 맞으면 좋겠고 그때 맞는 연령들은 거의 지금 한 8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전체적인 여성으로 보면 네. 아직도 6%? 네. 아무래도 그 이제 백신의 부작용 얘기를 막 많이 하면서 맞지 말라고 여전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반대론자들이 있긴 한데 제가 30년 동안 거의 한 이제 백신이 나온 지는 30년 조금 덜 됐으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찰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초기에는 사가 백신, 지금은 국가 백신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쭉 비교했어요. 물론 뭐 의학적인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네네. 맞은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빨리 나아요. 네. 그리고 예방도 더 잘 되고 네. 가장 위험한 16번, 18번은 또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좋아요. 아, 그리고 이제 자궁 경부 이형증은 치료는 그러면 이게 이제 자궁암으로 가지는 않고 그러면 그냥 자연 치유율도 꽤 높은 거죠? 자궁 경부 이형증도 단계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자궁암 검사가 안 좋다. 그러면은 HPV 바이러스 검사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HPV 바이러스 있고 자궁암 검사도 안 좋다. 그러면 이거는 세포를 묻혀서 보는 검사이기 세포진 때문에 검사. 조직 네. 검사를 하게 돼요. 네. 그 다음 단계가 네. 조직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이형증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암인지가 나와요. 네. 그러면 그 단계에 따라서 치료가 좀 네. 달라요. 네. 암이면 당연히 네.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지만 네. 약간 이형증 1단계 정도 됐을 때에는 네. 관찰을 하셔도 되고요. 네. 보통은 제가 영양제로는 뭐 엽산이나 셀레늄 이런 항암 효과가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기다리자. 네. 그러다 보면 다음에 보니까 훨씬 낫고 다음에 보니까 나아지는 사람도 네. 있고 이게 진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으면 계속 진행을 네. 하거든요. 근데 혹시 그거를 본인이 알 수 있는 증세도 있어요? 본인이 알면 좀 늦어요. 어. 예를 들면 뭐 성관계를 해서 뭐 피가 비쳐서 왔다 하면 벌써 조직이 많이 변한 그렇겠네. 거니까 예. 정기 검진을 빨리 하시면 요 10년이나 걸리는데 그 사이에 싹을 자르면 암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검진을 하기만 하면 놓치기도 참 어려운 병이에요. 네. 네. 일단 백신을 아주 어렸을 때 맞고 네. 그리고 그 정기 검진 잘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최근 그 일본에서는 매독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즘 보면 미국 뭐 전 세계적으로 매독이 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 매독 환자 많은가요? 그럼요. 거의 그럼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임상에서 네. 느끼시기에. 네네. 그러면 어떤 증상으로들 많이 와요? 증상 자체로는 본인이 모르고도 와요. 네. 뭐 다른 것 때문에 왔는데 검사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 남자친구가 검사를 했는데 뭐 성병이 나와서 나도 왔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이래요. 일단 맨 처음 성관계가 아닌 사람은 네. 누구나 자기가 염증 검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있는지 네. 뭐 네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처음이 아니라면 둘 다 검사를 해서 있으면 치료를 하고 만나면 끝나는데 문제는 그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근데 학생들한테 들어보니까 성병 검사지를 교환하더라고. 맞아요. 실제로 많이 좋아진 것 좋아진 같아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 캐주얼한 섹스가 많아졌다라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왜 이 사람하고 처음 섹스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관계를 가졌을지 그렇지. 모르기 모르니까. 때문에 그냥 이거는 에티켓으로 성병 검사지를 좀 교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좀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여자들은 또 이 발현이 좀 늦어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겉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이 금방 생겼다가도 보여. 금방 사라져. 어. 잘 없어져요. 어. 근데 여자들은 안에 있으니까 번식하기가 좋아요. 아, 그리고 이게 그래서. 자궁 안으로 또 타고 들어가서 골반염까지 일으키고 나중에 네. 불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여성이 훨씬 더 피해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만약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나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당신도 검사를 해서 우리 깨끗한 상태에서 만나자. 이게 그렇죠.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걸림돌은 이거더라고요. 어떻게 그 말을 해요? 또 하나는 자 말했어. 나도 검사했는데 당신도 검사해야 되지 않겠어? 날 뭘로 보고? 이 두 가지. 자, 여기서 우리 쿨하게 하자고요. 그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병 검사지를 MBTI 검사지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좋네요. 안전한 상태에서 만나면 좋잖아요, 그럼요. 서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정말 잘 지냈지만 우리가 살다가 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헤어지고 나면 반드시 자기를 미리 체크해놔라. 그때 한번 딱 해놓으면 그렇죠. 난 안심이에요. 네.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 성병이 네. 이렇게 많이 그렇죠. 흔연하게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나한테 않을 것 있는 걸 같아요. 모르고 하는 거니까. 모르고 만나니까. 해요 주로. 예. 일부러 하는 사람은 좀 드물고 그럼요. 있는데도 모르는. 예. 성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성병 검사를 좀 규칙적으로 해보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라도. 요즘 그 다낭성 난소 질환도 좀 많죠? 증후군자가 붙었다는 거는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1번 일단 생리를 안 해요. 왜? 배란이 안 되니까. 네. 뇌에서 오더가 나와서 난소에서 배란을 해야 되는데 난소가 배란하다가 중간에 멈춰요. 그러면 뇌에서는 왜 오더를 안 받지? 다시 오더를 보내. 그러면 또 난소로 오더를 보내요. 배란하세요. 그럼 또 옆에 있는 난포가 그럼 내가 커야지. 또 커져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어때요? 난소가 막 포도송이처럼 커 있는 거예요. 예. 난포들만 막 커 있지 배란은 안 하고 멈춰 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약간 우리 몸 전체의 증후군으로 예를 들면 어른으로 치면 혈압 당뇨처럼 네네.
이 전체가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증세를 좀 얘기해 주세요. 왜 털도 그러니까 좀 많아지고 그거는 이제 그런 좀 것도 심한 있고. 경우고 네. 보통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다 네. 보니까 여드름이 네. 좀 이제 많이 생기고 네. 어떤 사람은 목도 콜콜해지고 음. 있던 털도 좀 세지고 일단 호르몬 검사를 해서 우리가 확진을 해요. 근데 확진할 때 가장 큰 그 근거가 되는 게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수치. 올라가요. 네.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뇌하 수치에 나오는 호르몬도 막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마치 당뇨처럼 인슐린이 가서 작용을 못하게 몸이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비만이 되기도 하고 네. 또 바싹 마른 사람도 있고 네. 그렇다 보면 온 몸이 마치 성인의 혈압 당뇨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탄황성 난소래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는 마음속으로 벌써 혈압 당뇨가 오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낮추고 자궁 내막도 자꾸 탈락을 해서 내마감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네, 하고 네. 만약에 내가 뭐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다. 그럼 배란을 유도해서 빨리 임신을 시켜야죠.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뭐 나는 그냥 탄황성 난소래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 그 얘기 되게 쉽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증세를 진단받았으면 치료하셔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전문적으로 네. 치료를 하시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할 수 네, 네, 있는데 네. 그걸 내버려 두면 만성으로 네.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그 선생님이 해주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생리주기가 좀 세팅되면 난소와 자궁이 자궁. 건강한지를 좀 꼭 확인을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생리통도 이제 원발성하고 속발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속발성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궁에 뭔가 혹이나 있거나 뭔가 원인이 문제 있는 있을 경우. 때인 네. 거고 원발성은 유전적인 요소가 커요. 구조를 보면 멀쩡한데 원발성이라는 거는 뭐 이유가 없어. 이유 없이. 찾을 수는 없어. 그런데 아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초음파를 보고 있어. 만져보면 이 근육이 뭉쳤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 근육을 풀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주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여자들 운동 안 하잖아. 젊은 학생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체력장이 있어갖고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수능하느라고 고2부터는 체육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네. 이 근육이 수축만 하고 네. 이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 앉아만 안쪽에서도. 있고. 네, 그래서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이제 들으셨죠? 생리통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없이도 그렇게 왜 주변 근육이나 신경이 눌리거나 그렇죠. 뭐 이래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진을 좀 일단 받으세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털이라는 게 좀 남성성에 대한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매끈한 남자들이 돼 갖고 요즘엔 남자도 밀거든요. 둘 다 없잖아요. 그럼 이게 부딪혀서 안 돼요. 이상하게 저는 그 음모만 있다는 거는 호르몬 영향이 많은 것 같아.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즘 젊은 여성들 왁싱 많이 하잖아요. 뭐 브라질리언 왁싱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제가 30년 동안 이제 산부인과 의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30년 전만 해도 털이 없으면 안 됐지. 털이 그때는. 없으면 빈모증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목욕탕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채모, 빈모 있는 사람에게 네. 여기다 붙이는 털 같은 걸 팔았어요. 네. 근데 그 남자들은 모르죠. 이 보통 고속버스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 문 앞에는 빈모증, 무모증 치료한다. 남자는 없어요? 전화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타깃이 많았어요. 아.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저야 뭐 매일 뭐 몇십 명씩 보니까 네, 근데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몇 퍼센트나 하는 것 같아요? 젊다고 하면 보통 30대 이하를 말하면 네. 80%? 그렇죠.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런데 물론 개인적인 본인의 뭐 선호도가 있으니까 그거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 물어보면 이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학적으로 권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라고 표현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 털이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 공기층을 형성해서 바람이 통하게 해줘요. 근데 산으로 치면 민둥산인 거지. 나무가 다 뽑혔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옷이 바로 닿거든요. 그럼 그 피부 질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인그로잉 헤어라고 해서 헤어가 새로 나잖아요. 그럼 얘가 안으로 이렇게 네. 삐져 들어가요. 그래서 피부 그 속으로 고름이 들어가는. 생겨요. 예. 고름 생기고 새카매지고 해서 이걸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여기가 아주
검정점처럼 이렇게 박혀서 근데 그거 굉장히 아플 텐데요. 근데 이제 그때 하고 흉터가 그렇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왜 하냐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거 왜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생리혈 같은 게 묻지 않아서 너무 편하대요. 글쎄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머리카락도 밀고 다녀야지. 머리카락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고 매일 감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음모만 그게 민다는 거는 저는 그 포르노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포르노하고 그런 너무 산업, 자연스럽고 그런 산업의 영향으로 네. 사람들이 이걸 안 하면 뭔가 원시인 취급을 한대요. 네. 그래서 성관계할 때 이거 털이 막 푹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너무 자연스럽지. 좋다, 너무 젊고 막 좋아 보이는데 그쵸. 본인들은 그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막 원시인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좋아. 요즘엔 남자도 밀거든요. 둘 다 민 사람이 만났어. 그럼 이제 더 아프지. 그럼 성관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파서 못 해요. 둘 다 없잖아요. 그럼 이게 부딪혀서 아파서 못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문화적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언젠가부터 털을 좀 혐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들 가슴털 막 있고 수염이 있으면 되게 남성적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남자들이 이 자국 나는 것도 싫어갖고 다 레이저로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랑 안 하려고 하는구나. 섹스 로봇하고 하려고 하는구나. 준비하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문화적으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러운 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도 종아리 털도 밀더라고요. 온몸을 다 제모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 털이라는 게 좀 남성성에 대한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매끈한 남자들이 돼갖고 매끈하고 화장한 남자. 그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남자들도 그루밍 해야 되니까. 근데 털은 있을 곳에는 있어야 된다.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보면 겨드랑이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네. 피부가 겹치는 네. 데는 조물주가 털을 놔서 네. 이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놨기 때문에 네. 저는 몸을 훼손하지는 네. 말자. 그렇기도 하고 음모나 겨드랑이 털 같은 것들이 그런 어떤 기능적으로도 문제 분명히 의의가 있지만 또 그게 있어야만 왜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 있잖아요. 아주 키가 작은. 근데 이 사람이 애기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비율이나 또 음모가 있느냐 없느냐 겨드랑이 털 수염이 맞아요. 있느냐 가지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털을 굉장히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문화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 사회 문화가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심리도 변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연애 전선도 좀 달라질 거고 맞아요. 그런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깎는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5cm를 3cm로 줄인다 정도.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보통 비키니 라인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건 뭐 워낙 비키니들이 요즘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왜 센치를 줄일 필요가 이렇게 솟아나올까 봐 그냥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패션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거를 또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브라질리안 왁싱은 네모로 쫙 빼서 원장님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쪽에다는 또 타투를 하고. 타투도 하고 자기 이름도 새겨놓고 타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에? 얘는 전다리를- 어쨌든 이게 오리지널을 훼손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하기는 공감해요. 쉬운데 나중에 그걸 빼기도 어렵고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왁싱은 너무 궁금해서 한번 해봤다고 하면 연구한 제모 같은 건 좀 안 하고 다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유행이라니까 그것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의학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하시니까 브라질리안 왁싱은 좀 더 고민해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젊은 그 미혼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제가 이제 인생을 길게 보다 보니까 네. 저는 뭐 5살짜리도 오지만 90살 먹은 할머니도 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통계를 내봤잖아요. 네. 우리 병원에 도대체 몇 살이 가장 많이 올까? 그랬더니 가장 많은 나이가 2, 3, 4, 50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몰려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나이를 먹어서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은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에요. 네. 우리 나중에 노인이 돼서 돌아가실 때는 골다공증으로 주로 넘어져서 이제 못 일어나고 그 뒤로 계속 이제 돌아가시는 코스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골다공증이 몇 살 때 결정되는 줄 아세요? 30세?
더 어려요? 맞아요. 그 정도 돼요. 그쵸. 옛날에는 35세라고 했는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거의 20대쯤 결정이 된다고 봐요. 네. 그때까지 골의 단단함을 쭉 올려놓고 가장 피크에 올려놔야 나이가 먹으면 그 뒤로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네. 물론 뭐 확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네. 천천히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떨어져도 중간에 있으려면 네. 이 20, 30대 때 최고로 올려놔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적절한 식사, 적절한 운동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네.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어. 맞아요. 공부하느라고 운동 못 해. 그리고 뭐 취직하고 아기 낳고 하면서 자기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폐경을 맞이하고 나이가 먹잖아요. 이제 거꾸로는 못 가요. 여러분 외모 관리 우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안 먹고 혹은 특정 영양소만 또 맞아요. 너무 먹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 30대 초반부터 골고루 먹고 칼슘도 좀 많이 먹고 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야만 해서 골다공증을 좀 예방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좀 네.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요즘에는 건강검진에서 젊어도 그 골다공증 검사를 하더라고요. 네. 하는 걸 보면 20대인데 벌써 골감소증, 벌써. 골다공증 오는 사람 많아요. 그게 다시 영양소도- 정상으로 가기엔 참 어려워요. 그쵸. 조금은 채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발 젊었을 때 정기 검진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그 식사를 해서 이 노후까지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가서 막 부러져서 사는 거는 정말 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 요즘 보면 주변에 정말 왜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 보면 뭐 일주일 단위로 넘어지시는 분 또 났는데 또 넘어지고 기부스 했는데 또 넘어지고 계속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짚으면 넘어지고. 그러니까 요 30대의 그 골다공증 그 전에 잘 하지 않으면 30세부터 이렇게 나빠진다고 하시니까 좀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생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골다공증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영양소 그리고 운동. 잘 먹는 거, 네. 잘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거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원장님께서 선배 여성으로서 항상 보면 여자로서의 어떤 자존감이나 여자로서의 어떤 연대감이나 동지감은 굉장히 높으신 것 같거든요. 그 선배 여성으로서 미혼 여성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격려의 말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믿어주고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를 남에게 보이려고 네. 외모도 그렇고 네. 성적인 것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 외모도 괜찮아. 내 질의 면역도 좋아. 그리고 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나는 빨리 가서 치료하고 예방할 거야. 이런 기본적인 마음만 가져주면 제가 뭐 이렇게 나와서 책을 쓰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 길게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참 예쁘다 내 몸. 내 몸 원래 괜찮아. 원래 예쁘고 원래 그냥 생긴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자존감은 사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존감 생기기가 어려우니까 맞아.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나는 다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게 기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2030 미혼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기혼들, 폐경기 또 뭐 그 전에 뭐 혹은 그 노년의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폐경이 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성욕도 안 생기고 섹스를 아예 안 하시는. 섹스리스가 더 많아진 느낌? 이번에 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벨상감이라고. 왜요? 너무 잘하게 해줘서. 70, 80 할머니가 와도 다시 하게 해드리게 했어. 이제 미혼을 했으니까 기혼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기혼도 좀 초기 기혼이 있고 맞아요. 만기 기혼이 있으니까 일단 초기 기혼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보통 이제 가임이 되면서 임신은 할 수 있으면서 그 폐경 직전인 한 40, 50대가 가장 많이 오는 질환은 뭐예요? 그때는 가장 그래도 여성 인생에서 상당히 편한 기간이에요. 그 시기에는 그냥 정기검진만 규칙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조만간 닥칠 폐경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네. 그 다음을 대처할 수 있거든요. 네. 갑자기 폐경이 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근데 사실 그 나이가 여성한테 되게 바쁜 나이예요. 애기 학교 낳고 보내고 예, 육아하고 맞아요. 사실 몸은 좀 안정됐지만 마음이나 뭐 여러 스트레스는 너무 많을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부모의 자녀 교육과도 네.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성성, 그러니까 네. 성적으로도 네. 좀 멀어지고 네. 지금 바쁜데 무슨 네. 관계야. 섹스리스 너무 많고 너무 많고. 네.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면 자녀는 몇 낳고 정기검진은 언제 했고 피임은 어떻게 하냐. 그 피임에서 딱 걸리는 나이가 그 나이예요. 그렇죠. 피식 웃으면서 안 하는데요. 금욕을 하고 있구나. 금욕 부부군요. 그게 금욕을 가장 하고 많은 있군요. 포션이 네. 딱 그 나이더라고요. 네. 피임약을 먹거나 그런 경우도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래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콘돔이고요. 네. 물론 그 IUD, 루프 같은 걸 넣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루프를 넣는 게 참 줄어들었더라고요. 약간 섹스리스가 더 많아진 느낌? 과거에는 그 나이에도 막 임신이 될까봐 이렇게 그러니까요. 걱정을 하고 네. 콘돔을 쓰고 때로는 막 실패했다 걱정도 하고 뭐 루프를 넣을까요? 막 루프를 빼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예 안 피임은 어떻게 하시는구나. 하나요? 그러면 피식 웃으면서 내가 언제 관계를 해? 이런 느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막 당황스러워요. 피임을 자꾸 물어보면 신뢰가 될 것 같은. 아니 느낌. 근데 의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섹스를 젊어서 안 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당연히 저는 문제라고 느끼죠. 네. 관계를 하는 것 자체는 네. 이게 릴레이션십의 가장 깊은 관계가 성관계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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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 성관계를 통해서 뭐 부부 관계도 그렇고 받았던 스트레스도 릴렉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빡빡해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관계를 한 어떤 70대 어머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이렇게 지금도 잘하고 산다 그러는데 보면서 와 이분은 호르몬 치료가 별로 필요 없네. 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40대 정도 되는데 뭐 너무 사용을 안 한 거죠. 네. 그러면 위축돼요. 그쵸. 우리 피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언제까지 얘가 뭐 젊고 윤활하진 않고 이렇게 바싹 말라 있고 아직 폐경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몸은 말랐지? 이렇게 물어보면 성관계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감각도 둔해지고 감각도 둔해지고 네, 성욕도 안 생기고 점점 그래서 더 하는 거죠. 계속해서 악순환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하면 그 폐경이 지나서도 질이 탄력이 있고 질건조도 좀 덜한 분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증명해 주시잖아요. 임상에서 실제로 보시는 맞아요. 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섹스리스가 왜 어떤 우리들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몸에도 분명히 이상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질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탄력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분이 좀 좋잖아요. 그렇죠? 60, 70 이제 넘어서 섹스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후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제는 뭐가 남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허망해진다고 맞아요.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자도 남자도 섹스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일주일에 뭐 2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그 섹스를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기혼들의 그 안정적인 몸 상태에서 좀 그래도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암이겠죠. 그렇죠. 자궁암이라든지. 맞아요. 얼마 전에 그 스레드를 봤더니 네. 자기가 유방암이고 이번에 이제 항암을 받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고. 아내가 암에 걸리면 좀 이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적인 욕구가 좀 달라서 그러는데 남성들은 어쨌든 성적인 배출의 욕구가 있고 특히 유방암이 가장 삶의 질이 떨어져요. 치료를 거의 마치고도 이 뭔가 호르몬을 보충해야 되는 시기에도 네. 다 못하고 걱정되니까. 먹는 건 뭐 물론이고 그쵸. 최근에는 뭐 바르는 거 질정 이런 제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논문이나 아니면 이제 큰 아산병원 이런 데서는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쓰시죠. 그건 써도 네. 됩니다라고 네. 말을 해도 네. 그 말을 10명이 들으면 1명이나 2명만 하려고 맞아요. 해요. 겁나서 왜냐하면 못 쓰지. 겁이 나서. 네.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나 건조해서 막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운동도 못하고 몇 걸음을 네. 못 걷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성적으로
꼭 호르몬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질정이라도 규칙적으로 제가 넣게 하면 훨씬 나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질정제로 할 수 있는 호르몬제가 있거든요. 그건 정말 요 부위만 국소적으로 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의사가 써도 된다고 하면 쓰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삶의 질을 막 떨어뜨리면서 이혼까지 하면서 그럴 필요는 그렇게는 없다고 안 생각해요. 하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암 환자들은 처음 자기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섹스를 생각하겠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 암 환자들이 조금 좀 나아지면 이제 그때는 왜 이제 그럼 부부관계도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 암 환자 혼자서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거기에 맞춰주지 않으면 사실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섹스가 준다는 게 네. 꼭 생식 그쵸. 아니면 뭐 오르가즘 이걸 떠나서 친밀감 결속감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런 내가 것들. 안정감 네. 그다음에 이런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그 섹스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네. 70, 80 할머니가 와도 다시 하게 해드리게 했어. 그 문제가 생기면 그냥 혼자서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면 방법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섹스리스로 그냥 죽을 때까지 간다 하지 않으셨으면 포기하지 말자. 좋겠어요. 예. 제가 최근에 들은 그냥 여담인데요. 그분이 우리 동네에 살다가 제가 그런 치료를 하고 제일 멀리 이사 갔어요. 인천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꼭 저한테 오세요. 이번에 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벨상감이라고. 왜요? 너무 잘하게 해줘서. 그래서 저 노벨상도 탔어요. 뭐가 좋아진 거예요? 그동안 섹스를 전혀 못했는데 내가 치료를 하면서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니까 것도 질 아니에요. 건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폐경도 되고 질 건조가 됐는데 뭐 바르는 거 넣는 것들을 규칙적으로 잘 봐가면서 그걸 조절해주면 되거든요. 자주 올 필요도 없고. 그래서 탄력이 있어지셨구나.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데 이제 성관계를 프리하게 하게 되니까 가서 전해. 당신 노벨상감이래. 근데 그게 그렇게 네.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그럼요. 얼마나 내가 보람이. 그 관계를 못하는 사람을 하게 했구나. 뭐 개인의 삶의 질도 그렇고 어쨌든 한 가족을 살리는 한 거예요. 가정을 맞아요. 평화롭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만드신 거네요. 자, 그러면 그 폐경기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폐경기. 네. 그래도 이제 남자들 갱년기보다는 폐경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오는 그런 어떤 병증이나 증후나 뭐 혹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폐경은 어떻게 보면 평균 50에 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뭐 100세 시대니까 네. 딱 중간이에요. 네. 여기쯤 되면 그동안 우리 몸에서 난소에서 나오던 모든 호르몬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고마움을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얘가 떨어지면 드디어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네. 누구는 막 더워 죽겠고, 누구는 잠을 못 자고, 누구는 막 성질이 나고, 누구는 우울하고, 누구는 죽고 싶고, 뭐 이렇게 누구는 맞아요. 아무런 증상도 없고. 그런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이런 정보를 좀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막 너도 치료하고 너도 치료하고 뭐꼭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프레임을 모르니까 그냥 옆집 아줌마가 하지 말래. 우리 언니가 그런데 유방암 걸린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리고 또 80대 가지고 와서 뭐 불편하다고 하면 어머니 이건 폐경되셔서 그래요. 그러면 난 몰랐어. 무조건 몰랐어요. 알았는데 내가 선택을 해서 와. 나 몰라서 못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서는 너무 다르고, 그런 폐경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30년 동안 이 여성들을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잘 알겠죠. 그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바가 있어요? 자기를 관리하려는 마음을 가진 여성들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어머니가 골다공증으로 쓰러지는 거, 중풍으로 쓰러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기도 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네, 네.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관심이. 환자분들이 저를 보고 네. 원장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폐경 55세에 됐어요. 네. 좀 오래 있었죠. 오래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확률은 좀 올라가거든요. 물론 검사를 하니까 괜찮지만.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거는 50세에 우리가 평균적이다 하면 50세보다 먼저 폐경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45세에 폐경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렇게 금기증이 없으면
반드시 5년 동안 남들 폐경 나이 때까지는 치료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안 그것마저 하지. 거부를 하면 예. 남들 50세에 오는 변화가 45세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5년만큼 늦어지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인위적으로 이제 수술해서 또 조기 폐경 되시는 맞아요. 분들은 수술도 있고. 그 증세가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하려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냥 왜 저절로 그냥 저절로, 조기 폐경 되신 분들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거를 좀 알고 네. 이제 선택은 그 다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또 나 호르몬제 주세요 한다고 제가 바로 네.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유방암 검진하고 자궁암 검진하고 자궁 내막에 이상 있는 거 보고 혈액 검사해서 혹시 혈전에 위험성이 있나 보고 나머지 다 오케이가 돼야 호르몬제가 나가요. 네, 네. 그리고도 3개월마다 체크하고 1년이 되면 다시 체크하고 네. 해서 이렇게 쭉 가면은 도리어 제가 유방암 검사 시키고 자궁 검사 시켜서 빨리빨리 발견해서 고맙다는 연락도 많이 와요. 네, 그렇죠. 왜냐 누군가가 나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호르몬제를 먹을 때 보통 사람들이 유방암에 걸릴까 봐 제일 걱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호르몬제를 먹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살짝 높은데 그건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저 여기 오느라고 1시간 동안 차 타고 왔잖아요. 네. 그 사이에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적어요. 네. 딱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유방암하고 연결됐다는 연구 자체가 사실 연구라는 게 연구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맞아요.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방암하고 그 호르몬하고의 연계를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왜 그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유방암 검사를 잘 받으면 맞아요. 그게 열심히 조기 받으면 발견이 또 예, 빠르고.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립선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호르몬제는 그냥 자기가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다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이민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안 듣고 막 유방암 검사해라 그래도 안 하고 자궁암 검사도 안 하고 이러면 모르지만 그대로만 그냥 따라가시면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폐경 이후에 살아야 될 인생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10년, 20년 맞아요. 그냥 고생하다가 죽으면 되는데 지금은 뭐 기대 수명이 이제 100살 거의 다 되어가고 한 있기 4, 50년을 때문에 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삶의 질이 좀 더 좋게 그리고 맞아요. 부부간에도 이왕 같이 사는 거 부부관계도 좀 하고 좀 따뜻한 게 좋지. 여러분 부부관계 안 하면 정말 룸메이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리고 또 쓸쓸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몸으로 만지고 서로 좀 닿고 그러는 게 좋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는 꼭 좀 하시라고. 그것도 못 하시는 분은 못 해요. 맞아요. 금기증이 없는 한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호르몬 치료를 하면 뭐가 좋냐? 결론적으로 보면은 덜 늙는다.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뇌경색도 사실은 미리 검사를 하면서 먹기 때문에 그 뇌경색이 일어날 만한 혈액이 끈끈한 사람들은 미리 제가 다 조치를 해요. 네. 조치를 해서 도리어 뇌경색도 훨씬 더 네, 줄여주고 네. 왜냐하면 호르몬제 자체는 약간 그런 네. 혈전의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미리 검사를 하기 때문에 도리어 훨씬 더 건강하게 사세요. 그 호르몬 치료를 지금 계속 이제 말씀하시지만 이게 단순한 치료가 아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좀 환자한테 전하고 싶으실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모른다고 내팽개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여러 가지 대체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유방암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성관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은 꼭 뭐 성관계뿐만 네. 아니라 온 몸을 조금 더 높은 퀄리티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자체를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부인이 유방암이나 혹은 자궁암으로 저 이제 나는 하고 싶지 않아 혹은 뭐 호르몬제도 못 쓰고 난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지금 이민아 원장님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일단 의사를 찾아와서 충분하게 상의를 상의하고 하고, 예, 조언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해나가시면 삶의 질이 맞아요. 나뿐만 아니라 부부의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음부에 있는 피부에 어떤 질환이 생기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환자분들이.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막 벌리고 보여줄 수도 없고 맞아요. 환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것 같아. 음. 이걸 산부인과를 가야 되나 피부과를 가야 되나.
자궁적출이나 요새 난소절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그런 큰 수술을 결정할 때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은 좀 뭔 것 같으세요? 여성성을 잃는 거죠. 여자로서 거죠? 끝난다. 네. 옛날에는 빈궁마마다. 음.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엔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자궁이라는 게 내 몸에 있다는 거. 뭐 근종이 막 애기 머리만 해도 수술 안 하고 나는 막 여자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걸 보면 좀 아쉬움도 있긴 놔둬서. 실제로 이제 자궁적출한 자궁절제술, 난소절제술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뭐, 있죠. 뭐 다리도 저리고 뭐 힘도 아프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그 절제를 할 때는 림프절도 또 많이 절제하는 암인 경우가 경우에는. 예, 많기 암인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이제 붓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힘이 좀 없어졌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자궁적출이 예전보다는 좀 훨씬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진지해진 예, 것 같아요. 예, 네네. 생각은 하죠. 그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또 반대의 경우로 이 사람은 삶을 위해서 좀 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막 그걸 가지고 아. 병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거는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요새 그 특히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외음부에 있는 피부에 어떤 질환이 생기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환자분들이. 그렇죠.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막 벌리고 보여줄 수도 없고 맞아요. 피부과에 가면 대부분 앉아서 저 밑에 뭐가 났는데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 이 약을 한번 써보세요. 단타로 네. 약이나 연고를 네. 한 번씩 줘보고 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어디로 가지? 네. 근데 산부인과 갔는데 그 선생님이 피부과에 대해서 전혀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없거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피부과로 가세요. 그러면 나 갔다 왔는데요.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것 같아. 음. 이걸 산부인과를 가야 되나 피부과를 가야 되나. 근데 그래서- 피부과 갖고 내놓기는 좀 그렇고. 가까운 데 가시되 혹시 이게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 그럴 때는 한 번쯤 판단을 하러 네. 뭐 보시면 좋죠. 근데 지나가는데. 보통 이제 사타구니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네, 왜 펜트라인이 지나가면 거기가 이렇게 자꾸 자극이 되니까 맞아요. 거기 많이 이렇게 생겨요. 종기처럼 많이 네네네. 생기고 그런데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의해서 보기가 참 어려워요. 검진을 오시면 네. 제가 얘기를 해줘요. 여기에는 검은 점이 있는데 얘가 커지거나 색깔이 이상해지면 오셔야 합니다. 그게 어려우면 저한테 규칙적으로 오세요. 그럼 내가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놓기도 하고 네, 그 아니면 피부암인 경우 이제 기술을 해놓기도 네. 해서 다음에 왔을 때 비교해줘요. 네. 이상하다. 이건 조직 검사 해야겠다. 아니면 이거는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네. 지나가는 거고 네. 이거는 그냥 피부암인 경우에 그렇고 네, 고름 생기고 네. 낭종 생기고 네. 하면요. 그것도 다 째고 빼내고 해야 돼요. 근데 그 고름 생겼다가 그게 또 다시 괜찮아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뭐 조그만 거는 없어지기도 하지만 안에 있는 씨앗을 빼내지 않으면 얘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약 먹으면 줄었다 계속 하거든요. 그게 그래요, 원인이 얘가. 있나요? 여기도 모든 부분이랑 똑같아요. 우리 얼굴에도 뭐가 날 수 있듯이 외음부는 또 특히 뭐 대장균도 많고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성관계하고 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게 나이하고도 있어요? 나이하고 관련 없어요. 나이하고 젊은 관련 친구들도 없어요? 많아요. 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막 찾아 온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와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데가 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산부인과에서 그 피부도 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그 피부 질환을 따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냥 일반적인 피부 질환 놓으면 저희는 옷을 벗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밑으로 다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막 발가락에도 무좀이 있고 여기 막 허벅지에 보면 막 곰팡이가 있고 여기 뭐가 나 있어도 그건 나 보여주려고 온 거 아니다 이거죠. 다른 것 그럼 때문에. 제가 쭉 보고 이거는 여기서 치료할 수 있고 아니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체는 제가 봐드립니다. 네. 아유,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은 복 받으셨네. 네. 그 사타구니, 음부 쪽에 뭔가 피부 질환이 있으면 일단 산부인과 가보시는 거 그럼요. 좋고. 먼저 그리고 가고. 또 안 되시면 이렇게 왜 산부인과면서 피부과도 좀 보실 줄 아시는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예, 근데 하시면 그분을 돼요. 어떻게 찾냐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거에다가 많이 이렇게 제가 정보를 드리기도 네. 해요. 사실은 그게 무슨 막 큰 수익이 된다기보다 정말 고생해요. 맞아요. 전국을 돌아서 아프지 않지도 못하고 그 그렇죠. 조그만 치료를 해주고 멀리서 오니까 막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오니까
환자들이 신체적인 문제, 자궁 난소, 뭐 폐경 이런 걸로 내원했을 때 그거를 이제 단순히 질병으로만 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여성의 삶의 여정으로 좀 본다면 그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것을 그래서 그 나이대 각 세대별로 네. 10대, 20대, 30대, 30대 네. 사실은 각자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네. 세대별로 나눌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네. 그분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당신은 앞으로 이거 준비해야 될 거를 꼭 얘기를 해드려요. 네. 20대면 야 지금 운동하면 나중에 골다공증 안 생겨. 이렇게 네. 또 누가 막 한 30대 후반인데 막 담배도 피면서 막 먹는 피임약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다가 뇌졸중 올 수 있어. 네. 이렇게 그 각 네. 세대별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폐경이 된 후에 그쯤에는 이게 심경의 변화도 참 네. 많거든요. 저 우울하고 굉장히 잠 못 자고 우울해해요. 땀에 젖어 있고 네. 근데 그거를 뭐 비싸지 않은 치료로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주면 되게 삶의 질이 좋아져요. 그렇죠. 그때 되게 네. 좋고 네. 아 나도 그랬어요. 네.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렇게 나눌 때 네. 환자들이 되게 라포 네. 형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또 네. 생겼어요. 네. 80대, 90대 여성들은 왜 병원에 오냐고요? 예. 주로 소변을 자주 보거나 아, 요실금 요실금 증상, 그다음에 자궁이 밑으로 빠져서 불편하다는 증상, 음. 그다음에 나이가 먹어서 내가 써먹지도 않는데 뭐가 삐쩍삐쩍 나온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질이 마르고 하다 보니까 질이- 늘어 붙어가지고 예. 이렇게 진물이 다요. 음. 진물이 다서 오기도 하고 그러기 전에 음. 규칙적으로 오시면 그렇게 안 하게 해드려요. 80대, 90대 그 여성들에게도 여전히 생식기가 있는 한은 그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자궁암도 생기고 난소암도 예. 생기고 다 생깁니다. 예, 그냥 견디지 마시고요. 산부인과 오셔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정말 그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되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철학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도 좀 마음도 움직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병원 가시고, 병원 가서 호르몬 치료 같은 것도 관리 계속 하면서 하시면, 뭐 암 같은 거 걱정 덜 하셔도 되니까, 삶의 질, 좀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한테 하실 말씀 있나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자기 관리를 하면 모든 문제는 거의 해결이 돼요. 정기적이라는 게 6개월? 최소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너무 헷갈린다 그럼 자기 생일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안 맞아. 잊어버려요. 나를 1년에 한 위한 번씩 가게 투자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구독자 중에는 이제 남성분들이 남편으로서 그 계시는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남성분들이 그렇게 좀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자존감도 나 혼자 막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남편이 예쁘다 해줘야지. 너무 예뻐. 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난 당신이랑 있을 때 너무 좋고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좋아. 이 한마디가 그동안 수없이 쌓아오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약간 격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여성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도록 남편분들이 이렇게 잘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민아 선생님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또 우리 배정원 TV를 보시는 분들도 아내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프로포즈도 좀 많이 하시고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빨리빨리 보내시고 그래서 삶의 질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